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. 또 이제 한 주가 거의 마감이 되는 날이죠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단 ESG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, 두 번째 영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때 어떠한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며, 그게 또 ESG라는 전 세계 경영 트렌드랑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, 그런 걸 좀 집중해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운 좋게 두 개를 다 올릴 수 있으면 좋고, 아니면은 ESG 뉴스 브리핑 먼저 올리고 내일 아침에 두 번째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ESG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요, CS 윈드예요. 야, 진짜 CS 윈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. 사실은 CS 윈드 자체가 ESG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해상풍력의 그 타워, 지지대, 그 해저 밑에서부터 쭉 그 해상풍력 발전기를 만들려면은 이제 지지대가 있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그걸 이제 풍력 타워라고 부릅니다.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참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그 풍력 타워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,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CS 윈드가 이 덴마크의 또 대표적인 풍력 발전기 세계 1위 기업인 메스타스라는 회사랑 함께 이 국내에, 그러니까 한국의 이 풍력 발전 생산 법인을 합작으로 세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지금 앞으로 풍력 발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그러한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에요. 덴마크의 이 메스타스라는 기업은요,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. 그러니까 풍력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터빈을 만드는 게 있고, 뭐 CS 윈드처럼 이 타워, 지지대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, 그것도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, 이 메스타스라는 기업은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, 그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CS 윈드와 메스타스가 한국에서 합작 투자사 신설을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, 이제 한국의 앞으로 풍력 발전이 더 수요가 늘어날 걸 예상하고서 한국 시장 내에 풍력 타워, 또 블레이드, 또 풍력 발전 터빈 등등을 조립하기 위한 그런 경쟁력 있는 생산 시설을 일단 설립하기 위한 사업 기회를 물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. 이 한국의 풍력 시장에 지금 이 해외 기업을 끌어들여서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, 왜냐면 이 한국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하니까 이제는 좀 실력 있는 해외 그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는 거죠. 그래서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한국의 서해안, 동해안, 남해안에 앞으로 건설될 또는 그러한 예정에 있는 그 풍력 터빈이든 풍력 발전이든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좀 많이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이 뭐 일본이나 뭐 이 베트남이나 이런 동아시아의 신재생 에너지, 특히 풍력 분야의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,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쪽에서도 사업 기회를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CS 윈드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크게 확장되겠는데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두 번째 뉴스는요, 두산중공업이에요. 두산중공업은 제가 이제 사실 주식 투자 초보자인데, 주린인데요.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좀 수익을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,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두산중공업의 회사명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
이제 3월 29일 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거라고 합니다. 그 두산중공업이 더 좀 발음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바꿀까라고 했더니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에너지와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예요. 영어인데 요거를 합친 게 이제 에너빌리티가 된 겁니다. 에너지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결합어. 이게 이제 에너빌리티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산을 붙인 거죠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이제 한마디로 지속 가능성이라 하면은 이제 친환경성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, 이제 두산이 아무래도 특히 풍력 터빈 이런 거에 굉장히 또 강하고 또 수소 분야에도 진출하는 것 같고, 두산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거든요.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원자력 시공 기술은 탄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바탕에서 좀 더 이제 수소라던가 뭐 이렇게 풍력이라던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서 좀 더 이제 많이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지속 가능성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목표로 삼고 간다. 우리는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또는 그런 쪽에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. 그러한 이미지를 좀 넣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미래의 어떤 그린 에너지의 방향성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두산중공업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. 네. 그런데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. 또 시간이 흐르면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세 번째 뉴스는요, 대한전선이에요. 대한전선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. 이번에 이 계약이 초고압 케이블에 한해서는 첫 번째 해외 수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 건설 수주를 따냄으로써 중동 지방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이 수주의 경쟁력, 해외 수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함께 이제 투자하기로 한 그런 그 파트너사는요, 사우디의 그 송배전 전문 설계와 조달과 이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인 모하메드 알 오자이미 그룹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작 법인을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한전선이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서 카타르, 쿠웨이트 등등 해가지고 걸프 지역의 협력회의 GCC 전역과 이 유럽까지도 시장을 확대해가지고 380kW급 이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대한전선이 이러한 그렇게 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케이블을 설치할 정도의 그러한 수주 경력이 있나 하고 봤더니 이미 대한전선은 우리나라에도 이 충남 당진에 케이블 공장이 있고 거기에 또 전력기기 공장도 있고 또 동아시아 쪽에 많이 진출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HV급 케이블 공장이 이미 있고요. 아프리카의 남아공,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이 MV급 케이블 공장을 설립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사우디에도 전력기기 공장을 이미 설립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촌에 이미 5개의 공장 설립을 해서 이 전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이미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추진 중에 있는 게 충남 당진의 이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, 또 쿠웨이트 있죠. 쿠웨이트에는 광 케이블 공장을 지금 설립 중에 있고요. 또 사우디에 이번에 초고압 케이블 공장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8개 생산 공장을 이제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 뉴스는요, SK E&S라는 회사예요. SK E&S는
이 SK 계열사 가운데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, 어제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SK E&S가 2012년도부터 이 호주 앞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이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에 있는 동티모르 해협이 있는데,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가스전 개발을 해왔대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이 호주와 이탈리아, 일본 등등 해가지고 5개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가스를,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왔는데, 그게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그 생산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내년이면은 그게 종료가 된대요. 그런데 이 SK E&S가 생산이 종료되는 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고로 재활용하는 CCS 또는 CCUS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.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 폐기될 가스전을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처음 배웠어요. 자,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, 이제 이 호주 앞바다의 동티모르 해협 쪽에서 이 가스전이 2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호주 앞바다에 이 기존에 2012년도부터 설립해서 지금까지 쭉 천연가스를 생산해 왔던 그 가스전이 이제 바유은단 가스전입니다.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데에서 바로사 가스전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바유은단 가스전은 내년이면 종료가 돼요. 그런데 이 SK E&S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사 가스전의 천연가스에서 포집한 탄소를 바유은단 가스전의 지하에 3km를 파가지고 그 3층에다가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번에 SK E&S가 구상하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 포집 프로젝트 CCS 프로젝트의 구상이라고 합니다. 이 바로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생산을 할 때 액화 과정이 있다고 해요. 근데 그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한마디로 따로 이렇게 포집을 해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따로 저장을 시켜가지고 이거를, 그러니까 이 바유은단 가스전에 한마디로 그 밑에 사암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, 이 이산화탄소를 없앴잖아요.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시킨 그 분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궁극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액화된 천연가스를 국내로도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건 대표적인 ESG 경영 사례다. 우리가 이제 폐플라스틱이니 뭐 폐섬유, 폐기름 해가지고 이게 폐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 중에 이 폐기될 가스전을 재활용하는 건 저는 처음 소개합니다, 지금. 가스전도 재활용할 수 있구나. 그런 점을 좀 깨달게 됐어요. 대단한 아이디어다. 그리고 이 SK E&S라는 회사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는, 그러니까 재조명하게 되는 그러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. 또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제가 2번째 영상,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ESG라는 그러한 경영 트렌드와 어떻게 연관돼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, 그러한 내용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